안녕하세요. 네, EBS 투자증권 쌍김 차장들의 썰당,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시청해 주시는 분들 잊지 말고 구독, 좋아요. 오늘 반응 좋았어요. 네, 그거라도 네. 꼭 해주시고요.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오늘은 이제 상품에 대한 스펙, 이제 나스닥에 대한 상품에 대한 스펙을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릴 거라고 이제 했는데, 자, 우리 성주 차장님, 나스닥 상품에 대한 내용을 조금 말씀을 해주시죠. 거래소부터 해서 어떻게 어느 화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고, 지금 하려고 하시는 분들, 지금 유튜브 방송 보시는 분들, 우리 HT에서 띄었을 때 어딜 보면은 이런 상품 스펙들이 나오는지, 스펙이라 하면은 증거금, 거래 시간 이런 것들 나오는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상세 내용을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조금 쭉 한번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은요. 네, 일단 요즘에 보면 이제 특히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래하고 있는 이제 나스닥 100. 나스닥 100이 뭐냐? 한국의 코스닥 같은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가장 큰 기업들 중에서 그 IT 기업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맞습니다. 기술주. 네, 기술주죠. 그러니까 비금융주 회사들을 중에서 이제 100개를 모아서 하나의 지수로 만든 게 나스닥 100. 네. 이제 실질적으로 거래소를 보면, CME 거래소를 보면 나스닥 100 선물도 있잖아요. 네, 어떻게 맞아요. 보면. 근데 그건 좀 이제 가치도 크고 하다 보니까 이제 보편화된 선물은 앞에 E 미니가 붙고, 거기서 더 보편화된, 더 이제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이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거는 앞에 이제 마이크로라고 붙어가지고, 이제 E 미니의 증거금도 10분의 1, 뭐든지 다 10분의 1 사이즈로 좀 작게 만든 이제 상품들이 조금 소액으로 거래할 수 있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유행을 타고 있죠. 그러면 지금 차장님 말씀대로 이 나스닥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매매를 하려면은 이미니 나스닥이란 걸 해야 되고, 이미니 나스닥과 마이크로 이미니 나스닥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럼 CME 거래소에서 CME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이 상품들, 일단은 거래 시간이나 증거금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도 같이 좀 말씀해 주세요. 다들 아시다시피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거의 24시간 돌아가요. 네. 특히 홍콩 거래소나 싱가포르 거래소 이런 거는 조금 미국에 비해서 좀 짧지만 그것도 좀 많이 거래가 되지만, 특히 CME 거래소의 상품들은 23시간. 그러니까 1시간 좀 쉬어야죠. 네. 기계도 좀 쉬어야 되니까 23시간 동안 이제 거래가 되죠. 그러니까 시카고 시간으로 오후 17시에 시작해서 다음날 16시. 그러면은 여기는 저녁 시간에부터 이제 매매가 가능하다는 거네요. 실질적으로 보면 또 미국 사람 얘기도 하지만 저녁 시간대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 그러니까 이거를 그때 근무한 사람은 참 안 좋겠네요. 집에서 쉬죠. 네. 그거를 한국 시간으로 이제 시차를 적용하면 시카고하고 한국이 지금 15시간 차이가 나요. 한국이 15시간 빠르니까. 서머 타임이 아니니까. 한국 시간 8시에 시작해서 7시에 장이 끝나요. 근데 미국 지수, CME에 상장된 미국 지수는 6시 15분, 6시 30분에 15분 정도 좀 쉬긴 해요. 잠깐, 막판에? 잠깐. 이게 끝나는 게 아닌 거죠? 그냥 중지. 중지? 종료가 아니라 중지. 15분만. 15분만 잠깐 쉬었다가 돌아가는 거네요. 잠깐 쉬었다가 6시 반부터 7시까지 30분을 마지막 거래를 하고 하루의 장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을 하면은 아침 8시에 시작해서 그 다음날 6시 15분까지 거래가 됐다가 15분 잠깐 쉬고 6시 반부터 7시까지 30분 마무리하고 거래 종료. 하루의 장을 종료. 실제로 우리 투자 시청하시는 분들이 매매를 하실 거면은 진짜 한국 시간 이제 눈 뜨자마자 시작해서 밤새도록 하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도 가능하다. 새벽 아침 일찍 시작해서 가능하다. 그렇게 이제 보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증거금 같은 경우도 증거금은 항상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는 거죠? 거래소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거래소에서 이제 유동성이나 모든 걸 다 종합을 해서 거래소에서 공시를 하죠. 그 유동성이 만약에 그렇다면은 많다, 거래량이 폭발한다, 그럴 때는 그러니까 조금 위험성이
아무래도 그때는 변동성의 리스크가 커지잖아요. 커지다 그러다 보면 거래소에서 아 이거 좀 위험하니까 투자자 보호 이런 거에서 좀 증거금을 올릴 수도 있죠. 아, 오히려 거래소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거금 올려서 투자 빈도를 낮춘다. 조금 낮춘다. 아, 그것도 그리고 또 재밌네요. 조금 낮추다 보서 이제 조금 뭐 시장도 좀 안정화되고 네. 뭐가 조금 좀 상황이 좀 괜찮아졌다. 그럼 또 증거금을 또 낮춰서 사람들이 더 많이 투입될 수 있게. 내가 증거금, 근데 거래소 사장님을 계속 좀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그거 싸게 계속 해야 싸게 되는데. 해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계속 이제 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뭐 일단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렇죠. 일단은 어찌됐든 변동성이나 리스크가 커질 때는 증거금을 올려서 진입 장벽을 높여주고 그렇죠. 쉽게 이게 진입 장벽이라고 표현하지 말고 거래하게 돈을 더 많이 넣어야 되니까 거래가 쉽지가 않다. 최초 거래가. 하지만 이제 거래가 많이 줄고 변동성이 줄어들 때는 진입 장벽을 낮춰서 좀 적은 금액으로도 좀 매매를 거래할 할 수 수 있게 있게 유도리 있게 만드는 한다. 그리고 우리가 일단 매매를 할 수 있는 상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미니 S&P 이게 전산으로 전산장이라 표현을 할게요. 전산 플러스 장이 이루 전산장 HTS 매매하는 말 그대로. 그리고 이게 이미니 나스닥과 마이크로 이미니 나스닥. 이 마이크로라는 거는 이미니 나스닥의 10분의 1 사이즈. 그렇죠. 증거금도 그렇고 계약당 금액도 그렇고. 마찬가지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증거금에서 현재 기준 오늘 1월 27일 기준으로 이미 나스닥 100은 17,600불. 그다음에 거기에 10분의 1 사이즈인 마이크로는 증거금도 10분의 1이니까 1,760불. 1,760불. 그러니까 미니 같은 경우는 나스닥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조금 뭐 언저리 되겠죠. 비싸네요. 환율 따라. 네. 하지만 마이크로는 200만 원. 200만 원. 그러니까 조금 소액 갖고 거래를 할 수 있는 상품이죠. 그러면은 이 상품이 한 호가당 이제 우리가 네. 호가라 표현하죠. 호가당 뭐 우리가 돈을 벌고 돈을 잃고 수익과 손실을 나는 그거 뭐 얼마씩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니 나스닥이나 마이크로 이미니 나스닥이나 호가는 0.25씩 움직여요. 위아래로. 0.25씩. 0.25씩 움직이는데 계약당 금액이 이미니는 20 20이란 게 달러죠. 20달러. 네. 그 다음에 마이크로는 2달러. 2달러. 그러니까 10분의 1 사이즈니까. 최소 가격 변동액은 그렇게 되면은 이미니는 5달러. 5불. 그 다음에 마이크로는 0.5달러. 0.5달러. 어떻게 보면 1불도 마이크로는 안 1불도 안 되는 거죠. 50센트자라는 얘기잖아요. 700원? 네, 700원. 600원? 그 정도 되겠죠. 적은 금액을 가지고 옛날에 제가 최초 썰당을 진행할 때 마이크로 상품 설명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때는 뭐 통화 선물을 했을 거예요. 100만 원으로 투자하는 뭐 이런 거였죠. 근데 그 이후에 이 CME 거래소가 이 마이크로 지수 선물을 오픈을 했어요. 상장을 시켰어요. 그래서 어쨌든 통화 선물보다 많이 되는 게 그 지수 선물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대표적인 선물 이미니 S&P, 이미니 나스닥, 미니 다우까지 요거를 상장을 시켰는데 200만 원을 가지고 이제 매매를 할 수가 있고 이게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성주 차장님이 500원, 600원 얘기했지만 이 500원, 600원이 막 5,000원, 6,000원씩 움직이는 경우도 그렇죠. 하루에도 뭐 다반사예요. 하루 시장 내에서도. 그러니까 쉽게 접할 수 있지만은 조심히 진입을 해야 되는. 아무리 적은 최소 가격 변동도 적고 모든 네. 다 사이즈도 작지만 그래도 선물이에요. 그래도 파생 상품이기 그쵸. 때문에 그래도 선물이죠. 선물이기 때문에 위험은 언제든지 이제 도래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선물이다 보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만기란 게 있어요. 그쵸. 이 만기 얘기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만기. 자, 이제 대부분의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도 유럽, 뭐 홍콩 뭐 이런 데 좀 네. 아시아 빼고 한국, 미국, 유럽 다 지수 선물은 3, 6, 9, 12. 3월, 6월, 9월, 12월. 이거는 전 세계 공통. 369, 12. 근데 대표적인 그냥 우리가 아는 홍콩. 선물이라 하면은 그냥 홍콩 빼고 뭐 우리나라 코스피 선물 3, 6, 9, 12. 369, 12 그리고 미국 3, 6, 뭐 9, 12. 지수 선물 369, 12 유럽 뭐 닥스나 뭐 DJ 유로스탁스 369, 12, 369, 12 42.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또 지금 말씀하신 거 또 홍콩이나 이런 데 빼고 뭐 미국, 유럽 이런 데는 만기가 해당 월의 세 번째
주 금요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 아, 3월물을 거래해요. 네. 3월물에 만기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3월에 1일부터 30일까지 있는데 네. 언제가 만기냐? 3월 마지막 날일 수도 있지만 네. 이건 CM에서 딱 정한 거예요. 공식. 네. 그냥 해당 월 3월물 거래했으면 3월의 세 번째 주 금요일이 만기다. 3월은 세 번째 주 금요일. 6월은 6월의 세 번째 주 금요일. 그 전까지는 다 갖고 있던 포인트들 정리를 해야 된다. 이거 만기까지 갖고 지금 정리하셔야 되는데 만약 갖고 가게 되면은 일단 한국 같은 경우는 일단 국내 이제 증권 선물사들에서는 다 만기가 되면 네. 고객님들한테 다 연락을 드리죠. 저희도 그렇죠. 다 전화하잖아요. 네, 네. 만기입니다. 정리하세요. 네. 하고 회사들마다 조금의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만기날 오후 정도에 뭐 12시 전후로 해서 고객님들이 이제 청산 안 했으면 저희가 이제 시장가로 이제 반대 매매를 나가죠. 반대 매매를 한다. 저희가 정리를 대신 해드리죠. 이거 만약 근데 만기까지 이거 만약에 증권사가 잘못하면은 그때 어떻게? 우리 국내 같은 경우는 그날 정상 갔다 현금 결제를 현금 결제가 해가지고 되죠. 아 똑같이 이제 그렇죠. 요건 이루어지긴 하는 대신에 증권사별로 이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걸 현금 결제 처리해 주는 회사도 있고 안리인 회사도 있고. 강제로 이제 청산을 하는 회사도 있고. 그래도 현금 결제 같은 경우는 조금 다행이죠. 그나마 정상가 대비해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네, 거니까. 네, 네. 근데 다다시피 원유, 식물 인수도잖아요. 네, 네. 한 개만 해도 배럴 1000개인데 네. 이런 경우는 이제 웬만한 회사들이, 웬만한 모든 네, 회사들이 모든 회사죠. 만기날 다 정리를 네, 시켜죠. 만기 전에 거의 다 정리를 시키는 것 시키죠.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증권사나 선물사별로 약간 달라요. 만기 때 이제 만기 날 우리 회사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만기 날까지 기다려 줍니다. 만기 날 낮까지 한국 시간 낮까지. 오후 근데 1시. 뭐 다른 데는 전날까지 매매를 하는 회사도 있고 그거는 조금 회사별로 조금씩 달라요. 근데 그러니까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그날까지는 날까지는 매매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린다. 조금 더 유도리 있게. 뭐 신규 주문은 못 들어가겠지만 당연히. 청산 주문은 조금 더 전날이 아닌 만기날 오후 1시까지는 조금 시간의 여유를 드린다. 항상 만기를 좀 주의해야 돼요. 만기를. 네. 저희 나중에 저희 거 호가 나중에 이제 그 화면 HTS 화면 현재 거 화면을 들어가면 그 상세 내용들이 있잖아요. 뭐 정상가부터 시작해서 거래 시간, 뭐 아까 호가 단위, 네. 뭐 최소 가격 변동액, 뭐 계약당 병행, 뭐 만기 다 나와 있죠. 그 화면을 지금 보시는 분들은 한 번씩 보셔야 돼요. 보셔서 내가 거래하는 상품이 이 시간에 거래가 되고 증거금은 또 얼마가 있어야 이제 네. 진입이 가능하고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꼭 참고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식에서도 코드가 종목에서 코드가 있듯이 해외 선물도 코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것도 또 증권사, 선물사마다 다 달라요. 자기네 근데, 시스템에 들어있는 게 또 달라요. 아, 그쵸. 근데 이제 저희 회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미니 나스닥 배득은 NQ, 그다음에 마이크로는 MNQ. 근데 저희는 웬만하면 거래소 코드를 따라가죠. 뭐 거래소 코드를 따라가는 회사도 있고 안 그런 회사도 있어요. 완전 생뚱맞은 코드가 나오는 회사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다른 회사에서 매매를 하다가 우리 이베스트로 왔는데 왜 그 종목 없냐? 그렇게 있어요. 저희 종목 거의 뭐 증권사 탑 수준이에요. 네. 거의 없는 상품이 없어요. 근데 그래서 코드로 무조건 조회를 하시면 안 되고 종목명으로 일단은 알아두셔야 될 것 보시고 같고 익숙해지신 다음부터는 이제 코드로. 코드를 알아두시는 게 코드는 뭐 기본적으로 매매하시면서 뭐 삼성전자가 몇 번인 것처럼 네. 뭐 똑같이 뭐 나스닥이 몇 번 뭐 어떤 코드다라고 이제 그 머릿속에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코드가 나와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종목 코드 구성이 좀 있어요. 그렇죠. 뭐 그거는 우리나라래.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다 있죠. 네. 다 있고 이거는 아마 저희 PD님께서 나중에 이제 띄워주실 텐데 네. 뭐 나스닥 3월물 2021년 3월물을 기준으로 하면 NQH21 NQH21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NQ가 이미니 나스닥 100의 코드. 그럼 NQ는 끝났죠. 네. H가 뭐냐? 3월물이에요. 3월물 그러니까 왜 마치도 아니고 M도 아니고
저도 신입사원 때 이거 갖고 외워. 많이 혼났는데 너 그냥 외워라고 많이 시켰어요. 혼났는데 네. 이게 그 컴퓨터 자판을 봤어요. 1월은 F, 뭐 2는 G. 이게 순서대로 가다가 또 빗나가요. 맞아요. 그게 아마 그래서 이게 왜 김성준이라 그러면은 제가 왜 김성준 아버지가 지어주셨으니까 뭐 김성준이라고 하는 것처럼 똑같은 이거는 그냥 그렇게 외워두셔야 되는 이거 부분이에요. 외워야 되는 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월물 H는 코드, 사물. 월물 코드라죠. 월물 코드. 네, 이 코드도 매매를 하시는 분이라면은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할 기본적인 소양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 끝에 21은 21년. 21년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돼서 코드가 이제 상품 코드 플러스 월물 코드 플러스 이제 연도 세 개가 이제 조합이 돼서 하나의 코드가 만들어지고 있죠. 그렇게 돼서 손익계산법, 흔히 말하는 손익계산법을 알려드려야죠. 네, 일단 이거 좀 보여드리면서 해야 되나? 여기 지금 보시면 일단 나중에 요 자료 화면? 화면이 여기 자료 이렇게 화면이 올라가면은 일단 만약에 제가 이미 나스닥 100 3월물을 2021년 3월물을 신규로 매수 10계약을 13,395에 체결을 했다. 13395의 매수로 내가 체결시켰다. 10개. 10개 그렇죠. 13395의 매수 10개. 했다. 네. 하고 가격이 좀 올라서 청산을 이제 해야 되니 신규로 매수를 잡았고 청산은 이제 매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반대로 해야 되니까. 네. 그때 매도 10계약 2021년 3월물을 13,399.25. 야, 이거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하면 되겠냐? 이거 정수로 해야지. 이거 소수점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래서 조금 자, 13399.25에 매도를 했다고요. 청산시켜서 청산을 네. 다 시켰다. 그러면 저는 끝에를 말씀드릴게요. 95에 사서 99.25에 팔았으니 요 갭 차이가 4.25 4.25만큼 나는 벌었다. 이익이 났네. 근데 이게 4.25불이 아니잖아요. 4.25 원도 아니고 4.25 포인트죠. 이거는 인덱스니까 네. 4.25 포인트. 네.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호가 단위가 0.25예요. 한 틱에 0.25씩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4.25 나누기 0.25를 해야 되죠. 그럼 몇이에요? 17. 17. 그렇죠. 17. 그러면은 제가 17틱을 이익을 17틱. 틱 17 호가에 이익을 받았다. 네. 이익을 냈다. 이익을 냈다. 걷다가 한 틱당 최소 가격 변동액이 5불이니 나스닥은 한 호가가 움직일 때마다 5불씩 손실이 발생돼요. 그렇죠. 한 수익 틱을 먹으면 어. 5불의 이익, 한 틱을 잃으면 5불 손실. 똑같이 주식이랑 똑같아요. 근데 뭐 삼성전자 뭐 100원 올랐으면 100원 올랐던 거랑 100원 200원 올랐어. 뭐 거기에 한 주 갖고 있었으면 곱하기 1인 거고 두 주 갖고 있었으면 곱하기 2가 되는 것처럼. 네. 그래서 거기서 제가 10계약을 했으니 17 곱하기 5달러, 5불 곱하기 10계약하면 저는 850불의 이익을 얻은 거죠. 이익을 낸 거죠. 네. 그 대신 거래 수수료는 미포함. 자, 그러면은 지금은 오를 때를 가장 하에 지금 이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매도 같은 경우는 반대의 입장인 거고 오른 날 어쨌든 나는 오른 날에다가 나는 베팅을 했어요. 매수라는 그래서 처음에 게. 매수를 진입한 거죠. 진입을 했어. 진입을 해서 매도에 17틱만큼 이익을 내고 이제 청산을 했어. 그러면 17틱의 만큼 가치가 이제 5불로 곱해주는 게 그 그렇죠. 가치가 되는 거죠. 5불씩. 한 틱당 5불이니 10계약 갖고 있었으니까 850불. 850불. 한 계약이 있었다면 그냥 85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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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17틱인데 85불. 10만 원 10만 원 정도? 이제 확실히 크네요. 요거. 근데 그렇게 제가 이제 얘기하면. 보여드리려고 호가를 보여드리려고 이제 한 호가 했는데 솔직히 이 정도 17틱은 장이 그냥 많이 움직이면 뭐 1분 안에도 움직이는 움직일 수 있는 속도니까 거니까. 그 1분 안에 그 청산까지 하고 이익 내고 나갈 수도 나갈 있는 수 거고 있는, 그쵸. 그날의 거래를 제가 말씀드렸던 해외 선물은 선물 옵션이란 거는 오랜 시간 매매를 한다고 해서 돈을 벌지 않아요. 그리고 특정 뭐 지표가 있다 하더라도 그때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계속 뭐 움직여요. 계속 움직이기 움직여요. 때문에 짧게 매매하시는 게 정확하게는 솔직히
맞아요. 장투하시는 분들은 뭐 실제로 실물 인수도를 하는 뭐 어느 정도 기업을 회사를 운영하는 데라든가 이런 데서는 이제 할 수는 있지만은 요렇게 짧게 매매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단타로 매매하시는 게 맞아요. 단타라도 하루 이틀 이상 넘어가는 거는 저는 지양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을 뭐 드리는 거예요. 정말 계속 그 방향을 잘 보셔서 2, 3일 갖고 해서도 수익이 계속 날 수 있지만 대부분 저희가 보면 며칠 갖고 가시면 뭐 손실이신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자, 나스닥 지금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나스닥이란 거에 대해서 또 레버리지를 써 주셨어요. 이게 우리가 그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은 레버리지 많이 막 들어요. 그렇죠.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 근데 난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레버리지. 쉽게 얘기해 줘야 돼, 이거를. 그러니까 요 펜을 원래는 100원인데 10원 갖고 살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 10원에 이 펜을 살 수가 있다. 원래 원래 100원인데. 100원인데요. 네. 10원 갖고 살 수 있어서 네. 이 펜이 올랐어. 그러면 10원 갖고 투자를 해서 10원을 110원가 올랐다. 그럼 10원을 버는 거죠. 아, 이 똑같은 금액만큼 이 똑같은 버는 거죠. 그만큼의 그걸 버는 건데 그러면은 10배 10배. 10배의 큰 가치를 더 적은 금액으로 으로 투자를 하는 거래가 그게 지금 레버리지. 레버리지죠. 그러면은 이 레버리지가 크면 클수록 좋아요, 위험성은 있죠. 아니,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 애매한데. 벌면 좋고 잃으면 나쁘고. 뭐 그거는 투자의 기본이니까. 근데 그러면은 어떻게 표현하는 게 맞는 거예요? 레버리지가 다들 뭐 TV나 이런 이제 아니면은 증권 방송에서 이렇게 전문가들이 떠들 때 막 레버리지가 크다. 레버리지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레버리지 하니까 레버리지가 크다.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받는 거예요? 좀 더 위험성이 크다. 위험성이 크다. 아, 내가 10원을 아니 1,000원짜리를 10원짜리 갖고 100배 하는 거나 그럼 100배만큼 이익이 쉽게 날 수도 있고 100배만큼 손실이 쉽게 날 수 있다는 얘기 그런 얘기 그 대신 배가 해석하면 된가요? 그렇죠. 만약에 50이다 그러면 100배만큼은 수익은 반으로 줄겠지만 손실도 반으로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좋다 나쁘다 말은 좋다 나쁘다기보다는 요거는 위험하다. 위험성의 빈도를 나타내는 100원으로 300원의 수익을 냈어. 그럼 보통 맞는 투자를 하면은 300원 청산을 300원만큼 빼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 그거까지 300원을 태우는 거지. 엎어서 태우는 거지. 또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 분들 많잖아요. 우리 보시는 분들 많을 거야 지금. 이익금 빼고 원래 자기 시드머니로 해야 되는데 어. 시드머니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버리지 자체도 계속 올라간다라고 그쵸. 말씀을 드릴 수. 몰빵이 레버리지 자체도 높이는 레버리지를 높이는 거는 결국은 위험성을 높이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렇죠.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스닥을 계속 얘기했으니까 네, 이미 나스닥 100 한 계약이 아까 말씀드린 증거금이 17,600불이에요. 네, 근데 대략 지금 현재 비슷한 가격이 13,400 정도가 돼요. 거기서 이게 원래 20불 네. 짜리에 계약당 가치가 20불짜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 달러로 26만 8천 불의 가치를 갖고 있는 상품이에요. 한 계약에. 한 계약에. 두 계약 끄면 곱하기 근데 요거를 2천만 원으로 26만 8천 원, 그러니까 3만 3억 정도 되는 거를 2천만 원에 원으로 사니까 이제, 네. 이게 대략 한 15배가 넘어요. 네, 15배 정도 된다. 그러니까 대부분 미국 지수들이 못해도 12~13배는 되잖아요. 지금. 기본적으로. 그렇구나. 그러면은 그 레버리지가 10배 이상이 되는 상품들이 해외 선물에는 많죠. 굉장히 많죠. 뭐 2~3배 하는 상품이 더 찾기 쉬울걸요? 아마? 그만큼 더 없다는 거죠. 대부분 보면 대부분 못해도 이제. 뭐 8배, 9배 이상은 되니까. 그렇구나. 그러면은 레버리지라는 개념도 알아봤고 이 나스닥이란 것도 나스닥의 상품 스펙도 알아봤는데 나스닥 최근 가격 흐름 어때요? 계속 오르죠? 계속 오르잖아요. 계속 오르죠. 제가 아까 우리 김성 차장이랑 오면서 얘기했던 게 이제 나스닥이 언제 만스닥이 됐냐라고 이제 막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작년 초? 중순? 7월. 중순. 6, 7월.
제가 저희 팀 우리 HTS 설명, MTS 설명을 정말 열심히 해준 우리 혜민 대리랑 야 나스닥 만 가면은 정말 대박일 것 같지 않냐라고 이제 한 게 벌써 엊그제 것 같은데 지금 13,000? 13,000 이상. 와, 저희가 매매를 못해서 그렇지 그 올라갔으면 그 잡았으면 진짜 한 경만 잡았어도 정말 큰 수익이 났을 텐데 그런 계산도 안 되네 틱이. 네. 진짜 그만큼 선물 거래는 수익이 크게 날 수도 있고 손실도 크게 날 수가 있어요. 네. 지금 나스닥이 미국 증시를 끌어올리는 주된 지표죠, 지금? 그렇죠.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3대 지수하면 S&P 500, 나스닥 100, 다우존스. 어떻게 보면 정말 옛날 과거는 다우가 조금 미국을 선도했다고 봐야 네, 되나? 그랬죠. 했다가 이제 S&P 500이 됐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사람들이 집에 있고 IT주 기술주가 우선으로 우선이 포함된 우리 아까 차장님이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기술주가 포함된 지수 하면서 이제는 미국의 이제 경기, 미국의 지수들은 이제 나스닥을 중심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이게 기술주다 보니까 한국도 코스피와 코스닥 항상 같이 가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조금 S&P 500, 다우존스 대 나스닥 이렇게 보면 약간의 조금 괴리는 있지만 그래도 요즘은 나스닥 위주로 많이 움직이지 않나? 그렇다고 지금 말씀해 주신 나스닥의 대표 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이런 애들이 나스닥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얘네들이 또 S&P에 똑같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똑같이 포함이 되어 있죠. 전체 미국을 대표하는 500대 기업이고 또 그 안에 당연히 이제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런 대표적인 기술주가 지금 미국 전체 시장을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전체 시장을 대여섯 개밖에 안 되는 이런 초대형 기술주, 기술력을 갖고 있는 IT 회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이런 기술주들이 날고 기고 완전히 판을 치는 마당에 오히려 제조업이나 이런 이제 대표적으로 그냥 저는 코카콜라 130년 가까이 된 회사인데 코카콜라가 26년 만에 최저 실적을 기록을 했다 하더라고요. 전 세계 10억 개의 병이 하루에 팔리는 이 코카콜라가 26년 만에 최저의 실적을 가리키고 있고, 근데 아마존은 역사상 최고의 실적을 내고 있고. 그 자료를 좀 찾아보면은 미국 증시 나스닥이 지금 이끄는 모든 증시가 버블이 70% 이상. 걱정스러운 게 닷컴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 그렇게 400%가 올랐던 나스닥이 한 달 만에 완전히 박살이 났었죠. 당시에 우리나라 코스닥 1000포인트를 기준으로 했던 게 200대까지 떨어졌단 말이죠. 그게 지금 이번에 1000포인트 됐다고 다들 박수치고 앉아있더라고. 이제 가장 시작점이 된 건데 똔똔이 된 거라고 솔직히 그렇게 말하면. 그렇죠. 과거에 비하면 지금 이 기술주들이 그만큼 무섭더라고요. 위험하죠. 네, 위험하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버블이 꺼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저는 지금 그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예전에 닷컴 시절 2000년대 시절에는 우리가 이제 막 IT 벤처 막 해가지고 막 으쌰으쌰 하면서 막 올라갈 때 우리나라고 미국도 똑같을 때예요. 신규 회사들이 이제 막 커갈 때 스타트업 회사들이. 근데 지금 IT 회사들은 그런 걸 모든 거 다 견뎌내고 진짜 이미 커져 수익 창출이 일어나는 회사들이라서 이런 회사들이 뭔가 갑자기 무너진다? 코로나는 이제 죽을 때까지 가는 이제 바이러스고, 이 코로나가 백신이 완벽하게 자리를 잡고 치료제가 자리를 잡다 하더라도 어쨌든 넷플릭스 우리가 안 볼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넷플릭스 여전히 많이 볼 거고, 아마존 택배 많이 시킬 거고 여전히. 그리고 이제 택배도 이제 점점 아마존 같은 경우는 그 둥둥 떠다니는 거 뭐야 저거? 드론으로도 이제 배송하고 배송까지 한다고 하니 이게
안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런 기술력이 바탕이 되고 이미 기술력과 수익 창출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이게 한 번은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예전에 닷컴에서 진짜 뭐 갑자기 100이었던 게 20으로 떨어진다거나 그런 류의 폭락장은 나타나진 않을 것 같아요. 왜 코로나 이렇게 왔어도 결국은 버텨내는 거고. 그러니까 물론 이 큰 덩어리 큰 5개, 10개 안에 되는 큰 IT 기업들이 전체 시장을 이끌어간다는 것도 너무 웃긴 이야기지만은 지금 상황 자체가 시대 자체가 뭐 막말로 어제 뭐 한 달 전께 완전 옛날 구시대적으로 되는 경우도 요즘은 있잖아요. 너무 그 기술력이 너무 그러니까 발전도 순간순간 빨라서 발전하는 게 워낙 빠르다 보니까 이 기술주에 대한 기술력을 IT의 회사들은 확실히 미래 산업의 최고 먹거리거든요. 먹거리다. 네. 우리가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직장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얘기가 기계들이 나오는 게 AI 기계들이 네. 다 모든 걸 할 수 있는 터미네이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저는 나스닥이 그렇게 올라가는 것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라고 일단은 생각이 듭니다. 제 일단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그냥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네, 그냥 올라가는 않죠. 뭔가 자금이 자금이 유입이 될 수 있다는 거.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지금 1조 9천억 달러 그러니까 인당 부양체. 2,000불의 부양체 이게 실제로 집행이 된다면 자금이 더 몰릴 수 있는 확률이 크고 우리나라 지금 B2 이렇게 올리지만은 계속해서 집중될 수 있는 그렇죠. 충분히 확률이 높단 말이죠. 그렇지만 뭐 빠지더라도 해외 선물은 매도 들어가면 되잖아요. 빠질 때. 그렇죠. 해외 선물은 양방 매매가 네. 가능하다는 점. 그래서 나스닥을 지금 매매하시는 가격이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매수 매도를 뭐 장기 투자 하루 이상 투자를 하는 게 좋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때 찬스가 나오니까 그 당시 순간의 흐름을 보고 그때 짧게만 매매를 하신다면은 뭐 나스닥 지금 매매를 하시면서도 성공적인 투자를 그렇죠. 하실 수 있고 나스닥 이민희 나스닥을 이거는 변동이 가격도 좀 5불씩 움직이니까 마이크로 나스닥 부담스럽다 하시면 이제 마이크로 이걸로 나스닥을 매매를 하셔도 시작을 되죠. 하시고 상품에 대한 설명을 김성찬이 다 얘기를 해주셨고 거래 시간 물론 밤새도록 매매하라는 얘기는 안 해요. 딱 뭐 직장인들 퇴근하고 나서 미국 시장이 시작하는 10시에서 12시 사이에 그 사이에만 매매를 하고 뭐 PC 끄고 해도 충분히 수익률은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다. 그렇죠. 뭐 반대로 얘기하면 손해를 날 수 있지만은 수익이 날 수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이 해외 선물이 가장 매력인 것 같아요. 23시간 거래할 수 있는 거의 하루 가까이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제 장점이자 또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도 있겠지만 이 나스닥은 미국을 대표하는 3대 지수 중에 제일 지금 한 2년 동안 핫한 지수 상품. 다음 저희 시장에는 골드와 원유 골드 원유 같이 하실래요? 하나만 하실래요? 뭐 둘 다 하세요. 둘 다 하세요. 그 상품 스펙을 얘기하고 똑같이 이제 그때 현재 가격의 흐름이나 이슈들을 또 이야기 한번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렇죠. 다음 주에는 그러면 원자재 다음 주가 아니야. 다음 시간 다음 시간. 그래. 그러면은 원자재 쪽으로 이제 대표적인 골드와 원유를 해보고 이제 이런 이제 상품 스펙을 얘기할 거야. 스펙 플러스 그 지금 현재 상품에 대한 가격 흐름 그리고 저희 두 차장의 개인적인 의견, 투자. 뭐 이 친구가 오른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저는 내린다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거는 어쨌든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저희는 사라고 판다고 하지 절대 않습니다. 난 그냥 내 생각을 얘기할 뿐이야. 하고 그리고 판단은 하시는 분들이 네 어찌됐든 그 오늘 이제 상품의 기본 설명은 첫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요 상품 대표적인 상품도 쭉 계속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그 상품에 대한 가격 흐름도 같이 요거 얘기하면은 저희가 아마 반년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렇죠. 6개월치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겨울이니까 이제 여름이 되겠네요. 네, 여름 가까이 될 것 같아요. 이거 쭉 알아보면서 같이 매매 투자하는 흐름을 알아보고 같이 상품에 대한 이야기를 스펙 상품 설명 하는
그런 시간을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그때 이슈가 뭔가 또 터지면은 저희가 또 그때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또 다뤄볼 거니까요. 오늘은 뭐 일단은 첫 시간이었으니까 이렇게까지 마무리를 짓고 시청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구독하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그러면 이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청해 주신 분들 열심히 많이 봐주세요. 저희 EBS 투자증권에서 저희 두 차장이 열심히 할 테니까 좀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네가 잘해라. 네. 우리 팀장님도 도망갈 거다. 이제 슬슬 나도 편히 해봅시다. 네, 열심히 하는 저희 두 쌍김 차장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